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황용님과 영탁님, 그 외에도 수많은 연예인들을 괴롭히는 기사를 쓰고 방송을 한 우리 이진호와 강경윤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강경윤 기자는 도대체 기자일까요? 아니면은 녹취 브로커일까요? 아니면 변호사 브로커일까요? 궁금합니다. 강경윤 씨는 취재는 안 하고 녹취를 해서 이진우 유튜버에게 자주 건네줍니다. 아니, SBS 연예뉴스 기자가 왜 취재는 하지 않고 녹취록을 자꾸 따서 자꾸 이진우 유튜버에게 넘겨주는 걸까요? 누구죠, 누구죠? 강경윤 기자가 직접 얘기를 해줬습니다. 강경윤이죠. 강경윤 기자님이 제보자이신 거예요? 예, 예. 네. 네. 그래서 직접 제가 얘기를 들었더니, 강경윤 기자님은 제보자가 따로 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에 대한 녹취록, 강경윤 기자는 저에 관한 녹취록을 따기 위해서 라온신문에 전화를 하고 거기서 많은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합니다. 먼저 필명으로 기사를 쓰는 건 처음 봤다고 자주 얘기합니다. 자기네 회사에서는 안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예, 거기 뭐지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는데 그 권필환 기자님이라고 혹시 있나요? 네네. 그러니까 네. 그 필명으로 기사를 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계속 굉장히 많이 쓰셨던데 언론사에서 필명으로 쓴다는 거는 제3자가 기사를 그렇게 쓴다는 건데. 아니, 그 되죠, 기자님이 몇 년 차이신지 모르겠는데 그 필명 써도 되고요. 예를 들어 필명을 밭에서 필명 써도 되는데 근데 왜 필명으로 쓰시죠? 만약 좀 필명으로 써도 되는 거 지금 처음 알았는데요. 필명으로 써도 문제 없다. 기자님 SBS 편집국 들어와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절대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러면 한국인터넷언론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강경윤이 직접 취재한 것처럼 언론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정한 언론사 규정에는 기자 이름이나 필명으로 바이라인을 달지 아니한 것은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필명 사용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필명과 자신의 이름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는 전부 불법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경훈 기자와 이진우 유튜버는 녹취에서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필명을 쓰는 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즉, 권영찬 씨가 권필원이란 필명으로 쓰는 게 맞나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언론사에서 제3자가 기사를 전송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필명으로 기사를 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계속 굉장히 많이 쓰셨던데 언론사에서 필명으로 쓴다는 거는 제3자가 기사를 그렇게 쓴다는 건데 그 필명 써도 되고요. 필명으로 써도 문제 없다. 권영찬은 사이비 기자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라면은 사실은 기자의 근본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자 신입 교육을 할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교육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들이 몰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니, 똑똑한 분들이 왜 몰랐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진호와 강경윤은 저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마치 모르는 것처럼 시청자들에게 혼돈을 주고 잘못된 정보를 주기 위해서 필명은 가짜다, 필명을 쓰는 권영찬은 가짜 사이비 기자라고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 또한도 주작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강경윤의 고소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준호의 고소장에도 들어갈 내용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마치 필명을 쓰면은 사이비 기자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정한 기준은요, 자신의 이름이나 필명을 꼭 써야 된다는 거, 즉 필명은 합법이라는 겁니다.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스파이 엔터와 IPQ가 현재 법적인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법적인 공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지용 유튜버의 방송 내용을 접하면요, 저는 스파이 엔터가 좀 더 진실성 있게 보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제 가정일 뿐입니다. 오메가S 측에서 정정을 요구하면은 제가 정정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진호의 증언에 의하면 노종원 변호사를 오메가X에 소개해준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강경윤 기자, 아니 강경윤 변호사 브로커입니다. 강경윤 기자가 변호사를 아이들에게 소개를 시켜줬다. 예,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원래 그 기자님들이 예. 기사를 쓰는 부분에서 기사를 쓰는 것까지만 해야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태에 참여를 하시는 게 원래는 기자님들이 하지 않는 일들이시잖아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변호사를 소개를 해주면요,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 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강경윤 기자와 노종원 변호사가 친하기 때문에 피를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노종원 변호사가 거기에 대한 밥이나 어떠한 선물을 한다면은 이거는 변호사 브로커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도 제 개인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혹시 강경윤 씨나 노종원 변호사 아닌 부분이 있다라면은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정정보도 반론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강경윤 기자는 기자일까요? 아니면은 변호사 브로커일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기자가 취재원을 위해서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은 기자강령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기자협회는 기자강령 윤리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자협회입니다. 네, 기자협회죠. 언론사 기자로 등록이 돼 있는데, 근데 이분이 자기 취재원한테 뭐 변호사를 소개를 시켜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취재 업무 외에 또 다른 일을 막 연결을 해준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저기 기자협회 윤리강령 위반 아닌가요? 궁금해갖고요. 그렇게 해석은 하실 수 있겠는데, 이게 뭐, 윤리적으로 얘기할 때 뭐 사실은 뭐 김용란법도 있고 다양한데, 근데 사실은 기자는 취재만을 목적으로 해야지 취재 이외에 또 다른 부가 수익을 그걸로 창출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기자가 돼갖고 그런 걸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사실은 취재 이외에는 다른 뭐 변호사를 소개해준다나 그런 건 안 되지만서도 협회에서는 뭐 그걸 제재할 방법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신 제가 보니까 그 기자 윤리강령을 쭉 살펴보니까 사실은 예. 취재 목적이나 그런 거에서 윤리강령을 위반은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네네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강경훈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전부 이진우 유튜브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것 또한 기자 윤리강령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기자협회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저랑 취재한 내용을 기자 윤리강령을 위반하고 유튜브한테 그거를 얘기를 해줘서 그걸 방송에다 틀어버렸더라고요. 이런 거는 기자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랑 얘기했던 내용을 그거를 이제 발췌를 해서 그쪽에 넘겨서 그 유튜버가 방송을 했어요. 그 유튜버도 이제 기자 출신인데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근데 원래는 그렇게 취재를 해서 이렇게 제3자에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같은 팀이 아닌 상황.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회사 차원으로 하거나 아니면 제가 고소장을 넣어야겠네요. 예, 그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강경훈 기자는요, 만약에 취재를 하고 녹취를 했다면요, 그걸 기사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기사를 쓰지 않고 재판에 개입한 정황도 보입니다. 바로 오메가X가 당사자인 소송의 녹취록을 기자의 입장에서 제공한 겁니다. 기자가 자신의 고소 고발을 방어하기 위한 사건이 아닌 다른 엔터테인먼트가 소송을 벌이는데 거기에 녹취록을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일반 기자들은 이러한 일에 개입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기자로서 개입을 하게 되면은 이쪽 엔터사에 불리한 내용을 제공하면은 다음에 그 엔터사에서 보도자료나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강경훈 기자는 희한하게 이번 재판에 개입을 한 겁니다. 이 또한도 기자윤리강령에 위반이 되는 내용입니다. 더욱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본인이 녹취를 하면서 아이돌 멤버가 공연 중에 술을 많이 먹는 경우가 흔한 경우냐고 물었는데 현지 프롬프트는 거의 없는 일이다. 공연이 끝나고 축하주를 먹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공연 전에 먹는 거는 없다라는 녹취록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법정에서 과연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찍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지웅 유튜버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실 오메가X 폭로 영상은 너무나 잘못된 점이 많습니다. 오메가X 멤버들은 폭로 영상에서 연기를 하고 있거든요. 몇 달 전부터 스파이어 엔터 대표님을 긁어댔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사건을 터뜨리죠. 바로 해외 투어 중에 오메가X 대표님의 아버지가 부친상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대표님께서는 한국으로 돌아오셨고 그 대표님이 없는 기간 동안 공연을 개판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매일같이 공연 끝나고 술을 마시고 심지어 호텔을 쫓아다니면서 공연을 관람하는 사생 팬들을 에어드랍으로 불러서 같이 술을 먹고 여자 스태프들을 방으로 불러서 술을 먹으면서 음담패설을 하는 등 아이돌로서는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 물론 인지웅 유튜버를 현재 오메가X가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어떻다라는 얘기는 못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강경훈 기자는 버닝썬 사건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궁금합니다. 더욱이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많은 기자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합니다. 강경훈 기자가 정준영과 관련 연예인들을 언급하고 이 사건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오늘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다시 넘어갑니다. 강경훈 기자는 기자일까요? 아니면 사건 브로커나 녹취 전문 기자일까요? 이것도 녹취 전문에서 자기가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전부 이진호를 갖다 줍니다. 강경윤은 SBS 연예뉴스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아니야. 어쩌면은 이진호에게 또 다른 월급이나 또 다른 거기에 응당한 뭐를 받지 않을까요? 이거는 제 추측일 뿐입니다. 이 내용은 강경훈 기자와 이진호 유튜버가 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경훈 기자 언제든지 정정 보도를 요구하면요.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수정하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과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강경훈을 기자로 봅니까? 아니면은 녹취 전문가로 봅니까? 아니면은 변호사, 브로커, 일종의 브로커로 보시는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